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오늘 시장 자체가 블랙먼데이 수준이었죠. 코스닥이 7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58%,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0.59%, S&P 같은 경우는 0.66%,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75%, 여전히 지금 하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파가 이번 주에도 지금 연속적으로 선물 흐름에서 영향이 있고요. 외신의 보도 중에서 조금 이제 있는 어떤 타이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비즈니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Buying the stock market dip is backfiring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딥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이 이제 컸을 때 사는 전략이거든요. 그걸 이제 백파이어링 별로 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시기든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말뚝을 받고 좀 지켜보자 이런 어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it is the worst years for buying the stock market dip.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했을 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최악의 해다. 한국이 지금 OECD 2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하락률이 컸는데요. 미국도 이제 하락이 어떤 큰 상태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텀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리바운딩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사항들의 어떤 내용들을 외신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비즈니스 마켓워치에서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Don't look for stock market bottom. 이 바닥을 어떤 생각하면서 지금 보지 마라. 그러니까 달러 어떤 이제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제목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 매크로 이제 지표로 좀 살펴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공포 지수라고 하는 이제 빅스 지표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했을 때 빅스 지표 같은 게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올라갔던 어떤 부분인데 최근에 다시 8월 달에 좀 내려봤다가 7, 8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 좀 안정화되었다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6월 달 어떤 분위기를 지금 내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 지표에서 보게 되면 달러를 보라고 했잖아요. 달러 지수가 인덱스가 113.02 정도 이런 부분들이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의 어떤 강세가 이제 국채에서도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69 정도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로 지금 이제 단기물하고 이 장기물의 역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원 상승을 했어요. 1431원.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1500원 정도니까 이 200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의 이제 최고 수준의 지금 환율 정도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도 그렇고 이제 위안화 이런 어떤 이제 외환 시장에서 어떤 불황으로 외신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타이틀로 나올 만큼 압박하는 정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 때 같으면 개인들이 매수를 할 건데 하락장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인들이 이제 조금씩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손절을 어떤 던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매수와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선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피보나치 어떤 이제 조정 비율로 본다고 하면 그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3월 달하고 작년도 6월 달에 고점이었죠. 그래서 2700선 정도가 이제 눌림목선 라인이고요. 2300선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라인인데, 이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한번 이제 그 6월달에 바닥을 지면서 단기 반등을 한 2500선 중반까지 하고 났 다음에 9월달까지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다음 자리는 2000선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던데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이 이제 뭐 1900 얼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 다음 라인에 이제 피보나치 라인까지도 시장을 좀 이야기하는 어떤 전망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 라인으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라인이 이제 850, 60이거든요. 올 초에 이 반등 라인, 여기에서 눌림목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지지가 안 되면서 다음 라인이 740 라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 이제 한 800선까지 나왔다 다시 이제 이탈했거든요. 그럼 다음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600선 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안 나오면 천천히 가든 이제 급락을 하든 다음이 훨씬 좀 밑에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하고 다르게 지금 환율의 영향들이 계속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마켓 리스크라고 하죠. 금리 땅과 물가가 지금 이제 실적의 어떤 둔화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는데, 보통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내년도 이제 8, 9월달 정도면 이제 금리단이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거다, 월가의 어떤 이런 분위기로 성장주들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8월달 잭슨홀 미팅 이후로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뭐 2025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전망자 자체가 이제 미뤄지면서 이제 후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의 기간까지 땡겨서 시장에 이제 반영하는 어떤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는 어떤 국면이다. 이 흐름을 이제 크게 이해하시는 것이 시장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지난주 이제 시총을 이제 분석한 기사에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주 대부분이 빠졌는데, 나름 이제 실적이라든지 신약 어떤 좀 모멘텀이 있는 곳만 선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LB죠. 지난주 그나마 이제 미리 조금 이제 추석 이후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주가가 그전주에 이제 한 42,000원대에서 한 43,000원대까지 가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다시 뺐기 때문에 지난주 이 흐름들은 뭐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이제 유지는 좀 해줬던 어떤 흐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뭐 42,000원대의 흐름들을 유지를 못하면서, 아침에 장중에 이제 한 42,800원 정도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그리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로 침체 존에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이 추세의 강도 자체가 상승의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낮아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플랫형 조정으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계열사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제약주가 8%로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하락의 흐름들이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영향을 좀 받는데요. 시간에는 한 250원 정도 올라서 0.61%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장중에는 이제 오전장에는 좀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다가 결국은 프로그램 쪽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기관 매매 영향에 보면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은 이제 금요일 이어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개인들도 좀 던지면서 시장의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유중 관련된 어떤 정정 공시 이후에 이제 갭 하락했던 부분들을 장 초반에 반영해서 반등했지만 오후장에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42,000원대를 일단 지지를 못하면서 장 후반에는 이제 뭐 4850원까지 좀 빠졌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유중 발표 이후에 나왔던 이제 42,000원은 이제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 부분까지 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임상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이제 추석 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된 거고, 결국은 이제 10월 달에 이 프리앤데이와 이미노믹이 이제 탑라인 관련된 이 재료 두 가지를 어느 시점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느냐.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져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이제 9월 13일에 이제 이 57,500원 상당히 이제 올해 주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기대감을 올랐던 이 부분 라인들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쌍봉의 어떤 흐름들을 일봉상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시그널 상으로는 이제 이 5만원대 어떤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이제 42,000원대의 흐름들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 4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도 지금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박스권 한 번 더 이제 다운된 레벨 다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가 이번 주에서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이제 2번 정도 있으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 좀 관심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또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